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관세법 30조 규정에 따라서 과세를 결정할 때 하는 경우 환율 적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쟁점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을 30조에 따라서 결정하시오. 한국의 구매자 B는 미국의 판매자 S로부터 반도체 식각 장비 쟁점 수입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B사와 S사는 쟁점 물품을 거래하면서 원화를 결제 수단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당사자 간에 협의한 쟁점 물품의 거래 가격은 한 대당 1,000만 원이다. 그런데 6개월간의 원달러 환율은 다음과 같이 급격한 등락이 있었다. 급격한 등락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거래 가격에 등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B사와 S사는 향후에도 원달러 환율의 등락이 계속될 것을 예상을 하고 양 당사자의 환차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결제를 위한 환율로 US 1달러당 1,000원을 환율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이게 요 표현이 이런 구조를 좀 제가 좀 잘 알으시라고 일부러 문제를 좀 장황하게 써놨는데 우리 그 고정 환율 있었잖아요. 고정 환율이 나오게 된 배경이 딱 이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은 우리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확 올라가고 확 내려가고 하면은 이 뭔가 사업하고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인데 이 환율이 막 너무 뭐 들쭉날쭉하게 뭐 약간 뭐 비상 상황이나 경제 불안정 때문에 너무 들쑥날쑥하게 움직이면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판매자한테 이익이 확 몰리기도 하고 환율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구매자한테 이익이 확 몰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통제하기가 어렵고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구매자랑 판매자가랑 딱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 환율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 환율을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고정 환율.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1,000원당 뭐 KRW가 이거 뭐 1달러로 계약을 했으면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계약을 맺었을 때의 특징은 뭐냐면 구매자나 판매자가 이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구매자가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잖아요. 대금 지급 의무는 얼마를 준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 관세 평가적으로는 어떤 통화로 주느냐도 되게 중요한 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매 당사자들 간에는 보통 계약할 때 어떤 통화로 얼마를 줘야 된다를 딱 계약을 하는 거죠. 어떤 통화로 얼마를 주는 거다. 그래서 보통은 한 개의 통화를 딱 정해놓고 예를 들면 이거 내가 물건 팔 테니까 1,000원을 줘야 돼라고 계약을 했으면 1,000원을 무조건 줘야 되는 거죠. 무조건 1,000원을 안 주면 계약 위반인 거죠, 그죠? 그거를 요즘에 한 1달러당 1,000원 정도 하니까 그냥 1,000원 안 주고 1달러 줄게 그러면 계약 위반인 거예요. 그죠? 이런 고정 환율이 없는 상태에서는. 근데 이렇게 고정 환율을 정해놓으면 내가 어차피 1,000원 줄 거 있는데 우리 둘이는 1달러가 1,000원이 똑같은 거라고 계약을 했으니까 뭐 구매자나 판매자가 협의에 따라서 1,000원을 줘도 계약상 불이행이 아니고 1달러를 줘도 계약상 불이행이 아닌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고정 환율이에요. 그래서 이 고정 환율은 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구매자랑 판매자 간에 이렇게 우리끼리는 딱 정해진 환율을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협정에서도 이런 고정 환율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뭐 고정 환율을 뭐 사실 뭐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뭐 10N 뭐 세 가지 다 선택해 놓고 우리는 이렇게 다 똑같은 거니까 뭐 우리 알아서 쓰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고정 환율과 관련돼서의 쟁점도 되게 단순한데 결과적으로는 고정 환율이 일단 있냐 없냐를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모든 문제를 푸실 때.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고정 환율이라는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끼리는 뭐 1,000원은 1달러로 한다. 요 자체가 고정 환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당사자들 간에 환율을 딱 정해놓고 적용하는 거 이 고정 환율이라고 하고 이런 결정 구조에서는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1,000원을 줘도 의무 이행을 한 거고 1달러를 줘도 의무 이행을 한 거고 10N을 받아도 의무 이행을 한 거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 100N이겠구나. 100N을 줘도 이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관세 평가에선 당연히 당사자들 간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 당연히 구매자들 간에 가격도 결정하는 것도 원칙 맘대로 하는 거지만 지급 통화를 결정하는 것도 구매자나 판매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충분히 결정될 수 있는 거다. 자기들끼리 어떤 환율을 쓰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있었어요. 특수관계자들 간에 구매자나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일방적으로 불리한 뭔가 그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환율을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과세가격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판단을 한 경우도 있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당사자들은 이거 협의를 하겠죠, 그죠? 아까처럼 막 뭐 900원도 갔다 110원도 뭐 1100원도 갔다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면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관점은 다르겠지만 뭐 협의를 본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한 중간값인 1000원 정도로 그냥 계약을 하자.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 가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환율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구매자나 판매자의 결정 사항으로 봐서 그거 최대한 존중해서 관세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원화로 지급했을 때는 당연히 내국 통화니까 환산이 필요 없고, 외국 통화로 결정됐을 때, 외국 통화로 지급을 했다, 이때는 사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건, 만약에 1달러 지급했으니까 과세가격 1000원으로 해야지 안 되는 거죠. 절대. 어떻게 되는 거죠? 1달러 지급했으면 과세 환율에 따라서 원화로 환산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고정 환율로 환산하시면 안 되고, 요거는 환산 필요 없고, 그죠? 얘네들은 둘 다 절대로 고정 환율에 따라, 고정 환율 쓰라는 말 아니고, 그죠? 구매자가 실제로 외화로 지급했다면 고정 환율로 원화 환산하라는 말 아니고, 과세 환율, 법 18조에 따라서 원화로 환산을 해야 되는 거다. 요게 고정 환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요거를 고정 환율로 환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요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매자랑 판매자 간은 이렇게 환율의 변동이 너무 크니까 이 결제 환율로 이 고정 환율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것도 일종의 합의 사항이고, 구매자 B는 2019년도 1월 5일에 수입 신고할 쟁점 수입물품 10대의 거래 대금을 2019년도 1월 1일에 지급할 예정이었다. 구매자 B는 대금 지급일 시장의 원 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해서 US 달러를 결정을 했고, 당사자 간에 합의된 환율에 따라서 US 달러 10,000불을 지급을 하였다. 일자별 한국관세청의 과세 환율은 다음과 같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죠? 이 환율 중에서 어떤 환율을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이 사람 환율 문제는 항상 일단 환산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일단 봐야 되는데, 그죠? 원화로 지급했으면 필요 없고 외화로 지급했으면 필요한 상황인데, 이 사람은 지금 이 거래에서 구매자 B는 원화로 지급할 수도 있었고 외화로 지급할 수도 있었는데 외화로 지급을 했죠, 그죠? US 달러로,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US 달러로 지급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화로 지급했으니까 원화 환산이 필요한 거고, 그 원화 환산은 고정 환율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수입 신고 일에 적용되는 과세 환율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날짜가 두 개가 나오네요. 1월 15일 날 수입 신고한다. 2019년도 1월 1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수입 신고하는 날에 적용되는 환율인 1월 15일의 환율을 가지고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최종 원화 과세 가격으로 결정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